아니에요. ADHD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충동적이고 아무리 내가 부주의하더라도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요. 원장님 그 국립중앙도서관 자주 가세요? 아, 국립중앙도서관엔 가지 않는데요. 예.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는 분들의 거기 현인들이 살거든요. 예. 근데 그 현인들을 몇 번 만났어요. 네, 그래서 현인들을? 국립중앙도서관의 현인들의 그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국립중앙도서관에 계시는 현인들의 구조에 대해 알게 됐다. 네. 예. 거기 가면은 예.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대요. 마르크스는 뭐 했냐? 예.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엉덩이 붙이고 있었던 게 마르크스 일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 가봤는데 영국 국립도서관에 가면 마르크스 자리에 표시되어 있대요. 마르크스가 앉아있던 자리요. 네, 예. 맨날 거기 와서 엉덩이 붙이고 책 읽고 딴짓하다가 집에 가는 게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엥겔스한테 쓴 편지 보면은요, 진짜 공산당 선언이 아니라요, 돈 한 푼 달라고 진짜 눈물겨운 편지를 보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나는 너무너무 미안해. 나는 왜 이럴까? 그렇지만 이걸 좀 해줄 수 없을까? 그리고 엥겔스가 돈을 보내줬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의 모든 책을 읽으면서 책만 읽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그분들끼리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또 담배 피시고 그런 분들은 피워도 되니 저기 먼 곳까지 가잖아요. 네. 그분들끼리 대화를 하게 된대요. 네. 그런데 그 대화의 퀄리티가 진짜 높대요. 왜냐하면은요, 교수는 학생 시험 채점하지요. 네.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세미나 가지요.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네. 이분들은 진짜 그 교수들이 쓴 책과 모든 국립중앙 도서관에 있는 논문을 보면서 공부만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훌륭한 분들은 국립중앙 도서관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중요한 점이 그런 걸 밖에 자랑할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정말 순수한 상아탑 같은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그런 옛날에 다 도인 같은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르크스 같은. 예. 네. 근데 원장님께서도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문체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네. 예. 2003년에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이 3.9권입니다. 네. 예, 2년 전보다 0.6권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9권이고 전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60%는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나머지 40%가 읽은 책 갖다 평균 내니까 네. 3.9권이 이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정말 일본, 중국보다도 저 서구 국가에 비해서는 월등히 안 읽고요.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나쁜 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막 되게 읽기 싫어하는 애인데 집중력 키워야 된다고 억지로 책 읽게 해요. 네.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똑똑하다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똑똑한 애들이 책 많이 읽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형의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책 무지 많이 읽어요. 5학년부터 뚝 안 읽어요. 왜냐? 5학년부터 책의 글자 크기가 작아지면서 빡빡해져요. 그럼 그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간섭 효과가 커져요. 간섭 효과가 커지게 되면 집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 시험을 하거든요. CAT라고. 이제 단순한 시험부터 나가요. 얘야, 동그라미 나오면 찍어야 돼. 컴퓨터 보면서. 근데 동그라미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꾸벅꾸벅 졸릴 때 되잖아요. 아, 그때 세모 하다가 동그라미 나와요. 그때 너 동그라미 놓치나 실수로 세모 찍나 보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집중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간섭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최악의 검사예요. 간섭 선택과 분할 집중. 간섭 선택은 진짜 헷갈릴 수 있는 게 나아요. 글씨가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촘촘히. 그러니까 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요. 그거를 보는 순간 눈이 피곤해서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얘가 왜 눈이 피곤하냐? 집중력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움직이는 거 좋아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얘가 책을 안 읽어요. 그런데 계속 움직이고 싶어 하는 마음, 지겨운 거 싫어하는 마음, 이런 애들이 참 안 됐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3까지는 좀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보잖아요. 비문학 과학 지문을 보면 이렇게 보다가 어디로 갔지? 그러다가 비문학 이걸 망쳐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 2학년쯤 되잖아요. 왠지 책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왜냐? ADHD 성향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과잉 행동이 없어져요. 과잉 행동이 있을 때는 책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좀 있으셔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과잉 행동이 있는 애들은 계속 손톱 뜯어요. 계속 머리 뜯어요. 계속 다리 흔들어요. 계속 껌 씹어요. 그러다 안 되잖아요. 계속 과자 먹으면서 공부해요.
그리고 살쪄요. 이게 과잉 행동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 오르는 애들이 일단 앉아있는 게 좀 편해져요. 앉아있을 수 있게 돼요. 손톱은 뜯지만.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ADHD 두 번째 성향 충동성이에요. 지겨운 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 충동성이 강한 학생들이 최악인 파트가 있어요. 영어 단어 외우기. 진짜 못해요. 왜 못해요냐? 영어 단어를 딱 외우잖아요. 난 발음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읽을 줄도 몰라요. 최악이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맨땅에 영어 단어 배우면 안 되고요. 몇 번 읽은 다음에 대강 어떻게 쓰는지 뭐가 비슷해진 다음에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들은 스펠이 맞아야 점수를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영어 단어를 갖다 발음대로 외우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발음대로 외우지 않는다. 절대로 영어 단어를 발음대로 외우지 않는 최명기라는 애가 있었어요. 아, 네. 시베이셔스 그랜드가 있어요. 자, 땀샘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맑은 땀이 나와요. 네. 시크리터리 그랜드예요. 네. 시크리션. 네. 하나는 끈끈한 땀이 나와요. 그거는 시베이셔스 그랜드라 그래요. 네. 시베이셔스 그랜드를 시베이셔스로 외우면 헷갈려요. 아, 어떻게 외우냐? 세바세오우스 그랜드라고 외워야 돼요. 세바세? 오우스. 오스. 세바세오우스. 세바세오우스 외우면요. 세바세오우스라고 쓰게 되거든요. 절대로 스펠링이 틀릴 일이 없게 되는군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외우는 거죠. 시베이셔스라고. 그런데 이걸 시베이셔스라고 외우고 하면 맞아 헷갈린 거예요. 시크리토리 그랜드도 어떻게 외우냐면 세크레토리 그랜드라고 외워야 돼요. 어쨌든 충동성이 있으면 영어 단어 외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충동성이 있잖아요. 책 읽다가 카톡 봐야지. 책 읽다가 화장해야지. 책 읽다가 냉장고 갔다 와야지. 책 읽다가 이거 해야지 하니까 책이 안 나가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부주의가 있지요. 한 10페이지 읽으면 최 집중을 하지 않고 읽잖아요. 뭐 읽었지? 다시 가봐야 돼요. 뭐 읽었지? 다시 가봐야 돼요. 그런데 ADHD 증상이 좋아지잖아요. 대학교 3, 4학년 되잖아요. 오히려 과잉 행동이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네.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책을 더 열심히 읽어요. 호기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ADHD가 있어서 책을 읽기 어려운 애한테 억지로 책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걔는 나이가 들어서도 책을 안 읽어요. 책은 나한테 고통을 주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 야단치면 엄마들은 공부 열심히 할 줄 알지요. 왜냐? 공부를 못해서 야단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아주 올바르게 생각해요. 공부 때문에 야단 맞았다고. 공부를 평생 멀리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요. 굉장히 읽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대신 우리는 책을 안 읽는 대신 뭐를 읽느냐? 우리는 인터넷 문서를 읽어요. 인터넷 문서는 굉장히 읽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읽기 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인터넷 문서에 있는 글자 크기와 글자 칸이 인간이 읽기 편한 평균이에요. 그러나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어긋나는 학습법이에요. 읽어서 학습을 하는 사람은요, 100년 전에 불과 10%도 안 됐어요. 서구가 한 20, 30%. 일본이 그래도 문맹률이 낮았거든요. 네. 그래도 30, 40% 정도를 갖다 문자 해독률로 봤어요. 그럼 뭐였냐?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눈치를 때려잡는 게 우리의 학습법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읽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우리나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는 유튜브가 책보다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결국 독서는 유튜브는 독서를 방해하는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튜브는 점점 학습하는 도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유튜브 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하지요. 자막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그게 유튜브를 보는 건가요? 책을 읽는 건가요? 자막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그건 읽는 거지요. 그럼 내가 자막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유튜브를 보면서 자막을 읽고 있으면요. 그거를 독서 시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입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고 있는데 완벽한 독서 아니에요? 시청각을 전부 동원한? 한 사람이 읽는 속도가 무지 빠를 것 같지요? 별로 안 빨라요. 맞아요. 네. 30분 유튜브를 들으면서 본 거나 내가 30분 책 읽는 거나 정보 습득량이 똑같아요. 책이 주는 이점은 없나요? 책이 주는 이점은 있지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고도로 전문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표현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은 책 속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누군가의 책을 읽는 사람은 결국은 그거를 소화해내서
책을 갖다 보면서 읽는 게 편한 사람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오는 매체에 광고가 붙던 그걸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누군가 인정을 해주든지 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책이 가져가야 되는 이윤의 일정 부분을 밸류 체인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책에 의한 정보 습득력이 그렇게 월등히 뛰어나거나 그 정도의 레벨의 지식을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나는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읽는데 맞는 두뇌 구조와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눈도 잘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이상한 무브먼트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책을 읽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이 무브먼트 때문에 그래요. 심리치료 기법 중에 EMDR이라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진짜. 자, 제일 괴로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어요? 괴로운 장면이요? 네, 내일 괴로웠던 일. 아, 괴로웠던 일. 네,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생각했습니다. 절 쳐다보세요. 네, 고개는 가만히 두셔야 돼요. 네. 제 눈을 쫓아다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제 손가락을 쫓아오면서. 자, 이제 그거를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눈을 계속 쫓아가면서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네. 트라우마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굴렸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은 책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미루는 습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아까 네. 신경증과 성격장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계속 미루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고, 네. 습관을 끊어내는 방법. 근데 이게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미루는 습관도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미루는 분 중에 어떤 분은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미루는 분들은요, 별로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겁이 없고 미루는 분들은요, 누가 야단쳐도 별로 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냥 안 해요. 그래서 뭉개다가 안 하지요. 상대방도 야단치다 포기해요. 근데 문제는 겁이 많은데 미루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미루면서 겁을 많이 갖거든요. 근데 겁이 많고 미루는 분들도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꼭 해요. 결국엔 한다. 네. 그러나 겁이 많고 미루는 분들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미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는 게 아니에요. 미루는 동안 낮잠 잠자느라고 미루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루는 동안 우린 다 스마트폰 해요.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뭐 좀 먹다가 또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뭐 좀 먹다가 해서 좀 해야지 했다가 또 좀 하다가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뭐 좀 먹다가 좀 해야지 했다가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뭐 좀 먹다가 그래요. 이게 지겨우니까 계속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먹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내잖아요. 나는 생각해요. 미리 다 끝내고 쉴 걸 그랬지. 그게 아니라요. 중간에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먹은 시간이 전부 다 작업 시간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아드레날린이 올라가요. 성인 ADHD나 ADHD 치료제의 가장 커다란 개념은 뭔가 하면은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성인 ADHD는 우리 전두엽에 도파민이 일정 부분 차 있어야 되거든요. 도파민이 원래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럼 나는 조금만 동기부여가 되면은 이제 하게 돼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랑 노에프의 레벨이 이만큼 뒤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되려면 이만큼 쌓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쌓일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완전히 시간이 없어서 후달릴 때예요. 그럼 그때는 뇌가 이제 적절히 도파민이랑 노에프네프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요이 땅 하고 스위치가 터지면서 작업을 해요. 내가 미루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매번 내가 해내더라.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굳이 그걸 뭐 미루는 습관을 없애야지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대신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시면 돼요. 그렇죠. 미루는 시간까지 다 해서 작업 시간이야.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딴짓 안 하고 이거를 빨리 끝내고 편히 쉰다는 생각은 포기.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성인 ADHD를 치료하면 돼요. 쫙 미루는데 난 마음 편한데 나는 겁이 없는데 미뤄서 문제이다 하는 분들은요, 보통 그 문제는 난 문제가 아닌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괴로워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미루는 이유는 간단해요. 난 그게 하기 싫어서 미루거든요. 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니까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미칠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해요. 그러면 맨날 얘기해요. 그분은
한 3시간 있다 할게. 예. 나도 내일 내가 치울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재촉하는 사람이 치워요. 그럼 난 땡 잡은 거지요. 제가 치웠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은 괴롭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치고 막 소리 지르고 다시 내가 안 해 그러면 약간 생각해요. 미루는 습관이 문제인가? 그러면 이분들은 며칠 좀 미루지 않고 해요. 그러다 다시 미뤄요. 그럼 저 사람이 또 해요. 그러나 이게 문제를 발생할 수 있지요. 이게 지나치면 이혼을 하게 되지요. 이게 지나치면은 서로 사랑해서 살다가 넌 나가 하고 쫓겨나게 되지요. 또 이게 지나치면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은 직장에서 이제 잘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꾸 미루는 분들일수록요, 놀 때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진짜예요. 아까 이 타입이랑 달라요. 두려워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기 싫고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미뤄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놀 때는요, 너무 부지런하세요. 게임할 땐 부지런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신나게 줄창 게임을 하고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가 뭐 해달라고 하면 미루는 거예요. 내가 술 먹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하면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놀 때는 절대로 미루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할 때 절대로 안 미뤄요. 제가 좋아하는 거 배달시켜 먹을 때 절대로 미루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거를 다 안 미루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건 미루게 되는 거죠. 결국 해결 방법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로 이거를 할 필요가 없이 해결하든가요.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거나 직장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내 충동을 추구하고 내가 해야만 되는 거를 미루는 걸 고치기 위해서는 진짜 죄송하지만 성인 ADHD를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난 원래 안 미루던 사람인데 변했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90%로 우울증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셔도 되고요. 나는 원래 미루지 않던 사람인데 한 1년 전부터 미루게 됐어. 그러면요. 올 가을 되시면 70%의 확률로 원래의 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루는 나를 갖다 남들은 비난하더라도요. 너무 나는 나 자신을 비난하진 않았으면 해요. ADHD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요즘 말로 나 ADHD 같은 막 이러면서 막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되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ADHD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ADHD는 굉장히 좋은 거다. 네.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사실은 ADHD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ADHD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ADHD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아무리 내가 충동적이고 아무리 내가 부주의하더라도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자식도 행복하고 내 직원도 행복해요. 약 먹을 필요도 없고 치료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지 환자가 아니에요. 다만 그분은 과잉행동, 충동성, 부주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단 얘기의 케이스는 미뤄서 이혼을 당하게 됐다. 문제가 생겼죠. 미뤄서 반복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 문제가 생겼죠. 미루다가 보니까 불안해서 내가 공황발작으로 미칠 것 같다. 문제가 생긴 거지. ADHD의 과잉행동은 인생을 굉장히 즐겁게 살게 해줘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저도 아마 ADHD 있기 때문에 여기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잉행동, 어렸을 때의 과잉행동은 과잉 언어로 이루어져요. 과잉 언어는 또 과잉 생각이 돼요. 그래서 ADHD인 분들은 또 되게 ADHD에서 지겨워지면은 생각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마인드 원더링 타입은 계속 딴 생각을 하고요. 애국가를 불러요. 그림을 그리고 머릿속으로. 앱센트 마인드 타입은 그냥 자요. 네, 그래서 과잉 행동은 이렇게 많은 걸 이루게 해요. 과잉 행동이 있는 사람은요, 가게를 하나 해서 성공하잖아요. 또 하나를 하고 싶어요. 또 하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재벌도 되고요. 앨런 머스크도 ADHD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지요.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내향적이고 ADHD인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들은 가만히 있긴 한데 끝없이 뭔가 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ADHD인데 화가인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분의 과잉 행동은 끝없는 작업량으로 나와요. 내향적인 ADHD 소설가 되잖아요. 엄청 많이 써요. ADHD들은 남들이 안 하는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반도체 연구한다. 그게 창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창의적은 세상에서 제일 처음 짜장면 만든 사람,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노래방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인 이유는 휴대폰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휴대폰을 손가락 눌러서 화면에 열리게 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창의적인 거예요. ADHD인 거죠. 네. 충동성 나쁜 게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얼마나 인간을 갈고요. 충동적인데 아닌데 사람 그렇게 갈고요. 그렇게까지 안 갈궜어도 프리젠테이션 잘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사를 하다 쫓겨난 이유는 갈고서예요, 직원들을. 직원들을 정서적 학대를 해서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나 성공한 것도 직원들을 갈고서 성공한 거지요. 충동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충동성에 뭐가 탑재가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충동적인데 길 가던 사람 나타나면 가서 심폐소생술 해줘요. 그리고 자기 직장에 늦어요. 생명을 구해요. 충동성이 있는 사람이 소방관이 돼야지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가서 충동적으로 구해내요. 충동성이 있어야지 내 인생의 모든 거를 걸고 한 판을 걸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도 충동적으로 계속 거는 거예요. 그 충동성이 때때로는 엉뚱한 걸 사서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 충동성이 아니었으면 테슬라는 엄두도 못 냈지요. 마지막에 부주의는 그런 나쁜 것이냐? 부주의는 시험 칠 때만 나빠요.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성인 ADHD 타입은요. 비서를 두게 되면서부터는 너무너무 인생이 잘 굴러가요. 비서가 다 챙겨주거든요. 비서가 없을 때까지는 괴로워요. 그래서 부주의는 뭔가 그냥 속도를 내게 해줘요.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남이 좀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넘어가요. 건너뛰어서 스킵하면서 쫙 갈 수 있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ADHD 기질은 나의 능력만 받쳐준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대부분의 갑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은 한 대부분 ADHD고요. 1세는 ADHD에 똑똑한 사람이어서 성공하잖아요. 2세대가, 재벌 2세가 전혀 ADHD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 회사는 성장 못하고 고사돼서 망하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거는 공부 잘하는 자식이 아니라요. 지독한 ADHD 스타일의 자식이 뺏어서 물려받아야지 회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정말 저희 전원이 모두가 이렇게 공감하고 또 신기해하기도 하고 인사이트도 얻고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요. 예. 네. 성인 ADHD 정신과 의사 최명기였습니다.